역사 기록에서 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오랑캐라는 단어예요. 오랑캐는 고려나 조선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북쪽에 있던 여진족, 그리고 자신의 남쪽에 있던 왜구, 그리고 나중에는 프랑스나 미국 같은 서양 오랑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나머지는 다 오랑캐인 거야. 중국 빼고. 중국은 자기가 섬기던 나라였으니까 오랑캐라고 취급을 안 했죠. 오랑캐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였냐면요. 용비어천가라고 조선 초에 조선 왕실을 찬양하기 위해서 쓴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1447년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어요. 여기 오랑캐라는 단어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오랑캐라는 단어는 상당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단어예요. 오랑캐라는 말이 원래 조선 사람 말은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였거든요. 오랑캐라고 누구에게 가장 많이 불렀을까요? 바로 만주 지방에 살던 여진족이에요. 왜냐하면 조선 시기 내내 여진족들은 조선하고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거든요. 조선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조선의 국경이 항상 북쪽이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압록강, 그리고 여기까지가 두만강이에요. 이 압록강, 두만강 북쪽으로 자리 잡고 있던 여진족은 이 빗금친 이 부분에 주로 살고 있었죠. 남쪽으로는 조선이었고 북쪽으로는 여진족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현재 뭐 남북을 가르는 휴전선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딱 그어놓고 건너가지 못하게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당시의 국경은 그렇진 않았잖아요. 조선이 있고 여진족의 국경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압록강, 두만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을 두고 많은 교류가 일어나요. 왔다 갔다 상품, 상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건너갔다 건너오고 서로가 인정하는 국경으로 쓰는 거예요. 왕래가 잦을 수 있다는 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침략을 당할 수도 있고 침략을 하기도 쉽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두만강 일대를 두고 조선과 여진족은 항상 긴장관계에 있었어요. 따라서 긴장관계에 있는 이 여진족을 대상으로 오랑캐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게 되죠. 특히 여진족 중에 야인 여진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이 야인 여진족과 주로 많이 다투게 되죠. 그래서 사극 같은 데 보면 막 이 야인 놈들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야인 여진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오랑캐라는 말은 사실 조선 말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디 나라 말이냐면 이 오랑캐라는 말은 몽골 말이에요. 애초 몽골족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우량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우량카이라는 말은 숲속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마치 부르주아가 성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량카이라는 말은 숲속에 사는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당시 중국이 있었죠? 그리고 그 위쪽에 몽골이 있었죠? 여기는 이제 농경사회였어요. 여기는 이제 초원지대였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숲이 있었어요. 이 숲속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우량카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몽골 사람들은 야만인, 몽골 사람들은 나름 야만인인데 그 안에서도 급을 나눠서 숲속에 사는 놈들은 진짜 야만인, 이렇게 서로를 깔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량카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숲속에 사는 이 부족들을 의미로 좁게 사용이 됐다가 나중에는 이게 확장이 되죠. 몽골이 중국을 다 먹잖아요. 몽골이 중국을 먹고 원나라를 세우죠. 그런데 숲속에 사는 사람들을 플러스 초원에 사는 사람들을 같이 얕잡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중국을 먹어서 농경생활 문화를 체험하다 보니까 이 숲에 사는 놈들이든지 초원에 사는 놈들이든지 다 촌스러운 놈들이네. 야만인이야. 얘네를 다 뭐라고 불러요? 통틀어서 우량카이라고 불러요. 몽골 사람들이 지들도 초원에서 살다 왔으면서 이 문명의 맛을 보니까 초원에 있는 사람들 상대로 같이 우량카이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야, 나는 문명인, 너는 야만인. 이렇게 딱 성급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숲에 사는 사람들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이 우량카이, 오랑캐라는 표현이 점점 확대되었다. 이 우량카이라는 말이 몽골에서 전해져서 그대로 명나라와 조선에도 쓰이게 되죠. 다만 조선의 관점에서 몽골은 그 당시 이제 주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랑캐란 말은 주로 여진족을 상대로 쓰게 되죠. 근데 여진족과 왜 그렇게 갈등 관계가 있었을까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고려시대에 보게 되면 국경이 여기 보이는 이 천리장성 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통째로 다 지배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국경이 한정되어 있었죠. 근데 조선이 되면서 국경을 어디로 넓혀요? 여기 압록강, 여기 두만강, 이 부분까지, 이 빗금친 부분까지 조선이 침략을 해서 싹 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빗금친 부분엔 원래 누가 살고 있었어요? 바로 여진족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조선이 이 땅을 먹었잖아요. 그럼 여기 살던 여진족은 북쪽으로 쫓겨나게 되죠. 새로운 압록강, 두만강 이북으로 쫓겨나게 되죠. 자기 원래 살던 고향을 조선이 빼앗아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열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죠. 자기 살던 고향을 조선에게 눈뜨고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여진족 입장에서는 계속 이쪽을 다시 차지하려고 원래 내 땅이었는데 하면서 투닥투닥 조선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갈등이 나중에 이순신 장군 시절에도 있었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이 북쪽 국경을 방비하는 직책을 갖고 있다가 야인 여진족들과 싸움에서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요? 이 깔보던 여진족은 이제 만주족과 비슷한 종족이죠. 얘네들이 어떤 나라를 세워요? 청나라를 세우잖아요. 청나라를 세우는데 조선이 청한테 박살이 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오랑캐라고 뒤에서 몰래 부르긴 해도 대놓고 오랑캐라고 부를 수는 없죠. 자기들을 박살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릅니까? 그래서 다른 오랑캐를 찾죠? 어떤 오랑캐? 당시 뭐 서양 오랑캐를 찾는 거예요. 미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폭넓게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청나라 때문에 서양 오랑캐라고 부르게 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랑캐라는 뜻이 처음에는 숲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몽골어에서 시작해서 점점 뜻이 넓어져서 자기가 아닌 자기 뜻과 안 맞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퉁 해서 얕잡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